자, 222페이지 갑니다. 그죠? 우리 등기법은 실체법이다, 절차법이다? 절차법이라고 그랬죠. 그죠? 네, 절차법이야. 그러면 절차법이기 때문에 그 등기 절차의 흐름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 절차의 흐름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 흐름을 한번 쫓아가 보자 이런 얘기야. 그죠? 네, 쫓아가 보자 이런 얘기야. 플로우 그러지. 여러분들 뭐 학개론 시간에 스탑이라는 개념, 플로우라는 개념을 들어봤지. 그죠? 쫓아가 보자 이런 얘기야. 등기 절차는 여러 가지 형식에 의해서 개시가 됩니다. 그죠? 아마 저번 주에 얘기를 했을 거야. 여러 가지 형식에 의해서 개시가 되기도 하지만 뭐니 해도 당사자의 신청 그래. 뭐라고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우리 등기 절차가 개시가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해서 우리 등기법은 신청주의 대원칙을 채택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죠? 그렇죠? 신청주의 원칙에 대해서는 저번 주에 자세히 말씀드렸어. 그죠?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아무튼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우리 등기 절차가 개시가 되는 게 원칙이라는 얘기야. 그죠? 그만큼 이 신청이라는 단어는 우리 등기법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등기법은 신청이라는 단어에서 출발해서 신청이라는 단어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란 말이야. 그죠? 네,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단어야. 하여간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등기 절차가 개시가 되는 것이 원칙이야. 그러면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 담당 등기관 그래요. 뭐라고요? 담당 등기관한테는 이 당사자의 신청을 반드시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접수를 해줘야 돼요. 그죠? 반드시 접수를 해줘야 된다. 필히 접수를 해줘야 된다. 의무적으로 접수를 해줘야 된다라고 그럽니다. 그죠? 접수를 해줘야 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혹시 고칠 게 있어서 고치라는 명령, 보정 명령을 내리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일단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접수를 해줘야 돼요. 그죠? 또 등기관이 힐끗 봐서 이건 부적법한 등기 신청이어서 아마도 각하 처분을 받아야 될 거라 라고 하는 판단이 섰다고 할지라도 일단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접수는 해줘야 돼요. 이해됐어요? 네, 그래요. 그걸 보고 의무적으로 접수를 한다, 필히 접수를 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이렇게 등기 신청을 접수를 했다라고 하면 유명한 번호 그래. 뭐라고요? 유명한 번호가 부여가 돼요. 그 번호의 이름이 뭐다? 접수번호 그래. 뭐라고요? 접수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이 접수번호는 1년 단위로 부여가 돼요. 그러니까 매년 1월 1일 이후서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순서에 따라서 차례대로 접수번호가 부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접수번호가 빠른 놈이 빠르게 신청된 등기라는 얘기야. 그죠? 됐어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 접수번호라는 개념하고 그 다음에 순위번호 그래요. 뭐라고요? 순위번호라는 개념을 앞으로 배우게 될 거야. 하여튼 접수를 해줘야 돼요. 의무적으로 접수를 해줘야 되는데 접수를 했다라고 하면 신청 순서에 따라서 접수 번호가 부여가 되도록 돼 있어요. 그죠? 네, 그래요. 접수 번호가 부여가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해됐죠? 네, 그래요. 자, 그러면 해당 등기 신청을 등기관이 접수를 했다라고 하면 등기관으로서는 그 해당 등기 신청에 적법한 등기 신청인지 아닌지 어떻게 해줘야 돼요? 심사를 해줘야 돼요. 그죠? 심사를 함에 있어서 우리나라 등기관한테는 무슨 심사 권한밖에 없다?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등기관한테는 오로지, 그죠? 오로지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요. 이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매도인한테 야, 너 매수인 을식이한테 파는 거 맞냐? 이렇게 물어볼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렇다고 해서 또 역으로 매수인 을식이한테 너 갑으로부터 사는 거 맞냐? 이렇게 물어볼 권한이 없어요. 그죠? 물어볼 권한이 없기 때문에 모든 건 서류 그래. 모든 건 뭐를 서류를 보고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매매계약서 원본 그래. 뭐라고요? 매매계약서 원본 등을 제출하라고 해서 간접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죠? 갑의 매도의사, 을의 매수의사를. 그죠? 이해됐어요? 응, 그래요. 그걸 보고 등기한한테 무슨 심사관원밖에 없다? 형식적 심사관원밖에 없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형식적으로 심사를 한다고 하는데 대관절 뭘 기준으로 해서 형식적으로 심사를 합니까? 했더니 우리 등기법에서 중요한 규정이 하나 있어요. 그죠? 중요한 규정이 있는데 등기법 29조를 가봤더니 법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냐면 각하사유 그래. 뭐라고요? 각하사유라고 적혀 있어요. 그죠? 이거 대통령 각하 아니야. 그래요. 차가 날려버린다는 얘기야. 각하사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이 29조 각하사유라는 규정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심사를 한다는 얘기야. 이 규정을 기준으로 해서. 그죠? 그래요. 이 29조 각하사유는 1호. 그죠? 그 다음에 2호. 그 다음에 3호 이하 몇 호까지? 11호까지 그 사유가 한정적, 열거적으로 나열이 돼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게 어디 있습니까? 했더니 223페이지를 보면 2번 각하사유 찾았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 거기 동그라미 9번까지 돼 있고 그 다음 장까지 돼 있을걸? 그죠? 11 이렇게 돼 있지? 그죠? 네, 그래요. 1호서부터 몇 호까지? 11호까지 그 사유가 한정적, 열거적으로 나열이 돼 있어요. 뭐 나중에 얘기를 하겠지만 이 29조 각하사유는 1, 2호 각하사유하고 3호 이하 몇 호까지? 11호까지 각하사유로 항상 나눠보도록 훈련을 해줘야 돼요. 그죠? 훈련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등기인청이 1호나 2호 사유에 해당됐다라고 하면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하니까. 그죠? 뭐라고요? 위반의 정도가 어떻게 중하다고 하니까 어떤 등기인청이 3호 이하 11호 사유에 해당됐다라고 한다면 위반의 정도가 대단히 경미하다고 하니까 1, 2호 각하사유하고 3호 이하 11호까지 각하사유를 항상 나눠보도록 훈련을 해줘야 돼요. 그죠? 됐어요? 그래요. 자, 29조 각하사유를 갔더니 1호는 법 제목이 뭐라고 적혀 있냐면 관할 위반 그래요. 뭐라고요? 관할 위반이라고 적혀 있고 2호는 사건 그래요. 뭐라고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3호는 신청권은 없는 자의 신청. 그죠? 4호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출석을 해야 되는데 출석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출석. 그죠? 5호는 신청 정보가 방식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등등 이렇게 규정이 되는데 3호 이하 11호까지는 기운 빼고 암기하지 말아요. 그죠? 암기해봤자 단 한 자도 안 나와. 그죠? 여러분들은 1호하고 몇 호? 2호 각하사유만 철두철미하게 기억을 해두라는 얘기야. 그죠? 철두철미하게 기억을 해둡니다. 하여튼 이 29조 각하사유라는 규정을 기준을 해서 형식적으로 심사를 하게 됩니다. 그죠? 됐어요? 그래요. 됐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만 갑시다. 29조 몇 호? 29조 몇 호? 2호. 그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야. 그죠? 아닌 경우는 우리 출제자가 30회 때까지 엄청나게 출제를 했어요. 거의 매년 한 문제씩 출제를 했어. 그죠?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딴 건 몰라도 좋다 이거야. 그죠? 딴 건 몰라도 좋은데 29조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래서 실체법상 허용될 수 없는 등기인정, 그 다음에 절차법상 허용될 수 없는 등기인정을 정리를 해서 기억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돼요. 이건 무조건 한 문제짜리야. 그죠? 지금 30일, 32, 한 2, 3년 건너뛰었기 때문에 나올 때 됐어. 내년도 유력합니다. 그죠? 유력합니다. 이걸 잘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그래요. 그죠? 그래요. 이걸 잘 정리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그걸 하나만 얘기를 해보자. 그죠? 하나만 얘기를 해보자. 어떤 미친놈이, 그죠? 어떤 미친놈이, 잘 들어봐요. 요번에 개돈을 탔대요. 그죠? 그래서 하이마트를 가서 김치 냉장고 그래요. 뭐라고요? 김치 냉장고를 이거 한 대를 샀대요. 그죠? 그래서 이 갑식이라는 놈이 김치 냉장고를 요번에 새로 샀으니까 이 김치 냉장고의 소유권을 문시취득한 거야. 그죠? 그래서 너무 좋은 나머지 미쳐갖고 등기소를 찾아서 이 냉장고에 대한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등기 좀 해주십시오 라고 신청을 했다는 얘기야. 그죠? 그러면 등기안이 갑식이한테 뭐라 그랬어요? 아저씨 이러지 마세요. 그죠? 이러면 공무집행방해입니다. 그죠? 이런단 말이야. 그래요. 이 김치 냉장고는 동사냐 부동사냐? 동산이지. 동산에 대해서는 보존 등기가 허용이 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되지 않아요. 따라서 이런 등기 인정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라고 해서 등기관으로부터 무슨 처분? 각하 처분을 받는 게 원칙이란 말이야. 그죠? 그치? 그런데 각하 처분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만 깜빡해서 간명의로 소유권 김치 냉장고에 대한 소유권 보존 등기가 격려가 됐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죠? 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 효력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죠? 이 소유권 보존 등기는 절대적 무효의 등기야. 뭐라고요? 절대적 무효의 등기입니다. 등기안이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잽싸게 지워야 돼요. 직권으로 말소를 해놓고 퇴근을 해야만 그 다음날 지방법원장한테 따고를 안 맞아요. 그죠? 됐어요? 네, 그래요. 이런 것 등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 주셔야 돼. 이런 것들이 낱개의 짐으로 출제가 된다는 얘기야. 여기 봐요. 또 어떤 미친놈이 등기소를 찾아와서 유치권 그래요. 뭐라고요? 유치권 설정 등기 좀 해주십시오라고 신청을 했다는 얘기야. 유치권 등기할 수 있는 권리야? 권리가 아니야? 권리가 아니지. 유치권이라는 권리는 점유 그래. 뭐라고요? 점유. 사실상의 지배는 별도의 공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등기할 수 없는 권리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 깜빡해서 유치권 설정 등기가 격려가 돼 있어요. 그죠? 됐어요? 이 유치권 설정 등기는 효력이 있다 없다? 없어요. 당연 무효, 절대적 무효의 등기야. 등기안이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잽싸게 지워야 되지. 그죠? 잽싸게 지워야 됩니다. 됐어요? 이 논리가 진행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렇죠? 그래요. 좌우단간 등기관한테는 형식적 심사 권한밖에 없는데 뭘 기준해서 형식적으로 심사를 합니까? 했더니 등기법 29조 각하사유라는 규정을 기준해서 형식적으로 심사를 한다고 하는데, 그죠? 그러니까 딴 건 다 필요 없고 29조 제5호 2호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는 내년도에 분명 출제가 됩니다. 그죠? 출제가 되니까 꼭 좀 기억을 해두자. 이런 얘기야. 그죠? 그래요. 잘 정리를 해놔야 돼요. 됩니다. 이제 개략적인 내용만 얘기를 한 거야. 이제 심사를 했다라고 하면 등기안이 형식적 심사 권한을 가지고 심사를 했다라고 하면 두 가지 방향으로 결론이 날 거야. 그죠? 두 가지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겁니다. 어떤 등기 신청에 대해서, 그죠? 등기 신청에 대해서 29조 1호나 11호 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등기 신청이라고 한다면 그건 적법한 등기 신청이겠네. 그죠? 다시 한번 뭐라고 얘기했는지도 몰라요. 어떤 등기 신청을 등기안이 심사를 해봤더니 29조 1호서부터 11호 사유에 해당이 안 돼요. 그죠? 해당이 안 된다라고 하면 이건 분명 적법한 등기 신청일 거야. 신청의 신청 취지에 따라서 그대로 등기를 어떻게 해주면 돼요? 실행을 해주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그죠? 실행을 해주면 그걸로 끝납니다. 이걸 보고 등기관의 입장에서는 등기관은 무슨 처분을 하였다라고 표현하냐면
실행 처분 그래요. 뭐라고요? 실행 처분을 해줬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죠? 뭐 이런 걸로 하나 결론이 날 테고, 또 어떤 등기 신청을 받더니 29조 1호서부터 11호 사유에 하나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건 부적법한 등기 신청이라고 해서 등기관으로부터 무슨 처분? 각하처분 그래요. 뭐라고요? 각하처분을 받는 이런 결론, 두 가지 방향으로 결론이 날 거란 말이야. 그죠? 실행처분, 각하처분 그래요. 이 실행처분은 말을 바꾸면 등기관이 적극적 처분을 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요? 적극적 처분을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이 각하처분은 말을 바꾸면 등기관은 소극적 처분 그래요. 뭐라고요? 소극적 처분을 하였다라고 말을 바꿀 수 있어요. 이 적극적 처분이나 소극적 처분이 부당하니까, 그죠? 부당하니까 등기관 날이 다시 한 번만 판단 좀 해주십시오라고 신청인 등은 이의신청 그래요. 뭐라고요? 이의신청을 제기를 할 수 있어요. 그죠? 이의신청을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봐봐요. 요 이의신청이야. 이의신청도 30회, 30일에 연속으로 물어봤어요. 올해는 출제가 안 됐어요. 그죠? 올해 출제가 안 됐습니다. 이것도 심심하면 나오는 중요한 테마야. 이의신청. 그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뭐 시간이 있으면 치하 그래요. 뭐라고요? 치하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게 될 거야. 그죠? 치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텐데, 시간 없으면 치하는 빼고 이의신청만 얘기를 할 겁니다. 하여간 이의신청은 우리 출제자가 자주 물어보는 테마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정리를 해놔야 됩니다. 그러면 각하처분은 이제 뭐 그렇다고 치고, 이 등기를 실행을 해줬다라는 걸 분석을 해보자. 그죠? 실행을 해줬다라는 것은 뭐냐,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 등기할 상을 등기부에 어떻게 기록을 해주는 거야. 뭐라고요? 등기할 상을 등기부에 기록을 해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기록을 해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등기부 맨 앞장이 뭐다? 표제부야. 뭐라고요? 표제부. 표제부에 기록해줄 상 기록해주고, 그 다음 장이 뭐야? 갑구 그래. 뭐라고요? 갑구에 기록해줄 상 기록해주고, 그 다음 장이 뭐지? 을구야. 그죠? 을구에 기록해줄 상을 기록을 해주는 거야. 그죠? 그래요. 그래서 등기를 실행을 해줬다라는 것은 등기할 상을 등기부, 표제부, 갑구, 을구에 기록을 해주고, 그죠? 기록을 해주고, 각 등기관이 지방법원장으로부터 미리 부여받은 식별보라고 있대. 뭐라고요? 식별보라고 있대. 이 식별보를 기록해주는 과정을 등기를 실행해 줬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그죠? 그래요. 식별보가 뭡니까? 그러면 이 등기는 어느 등기관이 처리를 했습니까? 그죠? 이에 관한 내용이야. 등기를 실행했다라는 것은 등기관이 등기할 상을 등기부에 기록을 해주고, 각 등기관이 미리 부여받은 식별보라는 걸 기록해주는 과정을 등기를 실행을 해줬다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이렇게 식별보를 기록하게 되면 등기 절차는 드디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완료가 됐다라는 얘기야. 그죠?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면 봐봐요. 우리 등기 절차는 당사자의 신청이란 요 단어에서 출발을 해서 이 완료라는 단어 그래. 뭐라고요? 완료라는 단어에 와서 등기 절차는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 거야. 그죠? 등기 절차는 이런 흐름을 따라가게 된다는 얘기지.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요 신청이라는 단어 이 밑에는 어마어마한 내용이 적혀 있겠네. 그죠? 어마어마한 내용. 요 접수라는 부분에도 여러 내용이 적혀 있을 테고, 뭐 심사도 말할 필요도 없겠고, 그 다음에 요 이의신청 여기에도 있고, 이 기록 식별보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을 거야. 이런 과정을 배우는 부분을 보고 등기 절차 총론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 절차 총론 그럽니다. 그죠? 그래요. 그러면 여기 봐요. 등기 절차가 완료가 됐다고 해서 담당 등기관은 막바로 퇴근하면 그 다음날로 잘려. 그죠? 다음날로 잘려.
등기하는 완료 후 그래요. 뭐라고요? 완료 후에 몇몇 가지 부속인 조치를 하고 퇴근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야만 안 잘려. 그죠? 안 잘린다는 얘기야. 완료 후의 조치 그래요. 완료 후의 조치 세 가지가 있어. 세 가지가 있는데 저는 뭐라고 기억을 하냐면 필통 그래. 뭐라고요? 필통.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필통 써보셨지? 필통 뚜껑을 열어라. 그래서 저는 필통과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돼. 필정보 그래. 뭐라고요? 필정보. 필정보 어떻게 생겼어? 아까 첫째 시간에 구경해봤지? 그러니까 평소에는 보안 스티커가 닫혀져 있단 말이야. 평소에는 닫아놨다가 이 소지자가 등기 의무자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 의무자의 입장에 섰다라면 그 보안 스티커를 부득 뜯어. 그죠? 뜯으면 12자리로 구성된 일련 번호가 나와요. 그리고 50개의 비밀번호가 부여가 되어 있어요. 50개의 비밀번호 중 하나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선택을 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부동산 고유번호, 일련번호, 비밀번호를 신청서 뒷장에다가, 그죠? 신청서 뒷장, 그죠? 그래서 거기다 써주는 거야. 그래서 거기 한번 봐봐요. 저 220페이지 펴봐. 220페이지 펴봅니다. 220페이지 펴보면 거기 중간 부분에 등기 의무자의 등기 필정보란 찾았어요? 그치? 거기에 부동산 고유번호 란이 있지? 그 다음에 일련번호 란이 있지? 그 다음에 비밀번호 란이 있어. 그죠? 그러면 그 필정보에 있는 그 번호를 거기다 기재를 해주면 등기 의무자가 등기 필정보를 제공해 준 셈이 되는 거야. 그죠? 이해됐어요? 됐지? 네, 그래요. 제공하라고 하는 이유는 등기의 진정성 확보 목적으로. 그죠? 그래요. 그래서 그런 필정보란 걸 작성을 해서 누구누구한테 교부를 해줘야 돼요. 그죠? 교부를 해줘야 돼. 누구한테 교부를 해줍니까? 했더니 권리자 그래요. 뭐라고요? 새로운 권리자한테 교부를 해줘야 돼. 그죠? 그래서 이 권리자를 영어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뉴 페이스 그래. 뭐라고요? 뉴 페이스. 새로운 얼굴 그래. 뭐라고요? 새로운 얼굴한테 이 등기 필정보라는 걸 작성을 해서 등기하는 교부를 해줘야 돼. 그죠? 교부를 해줘야 돼. 쉽게 말하면 얌마 이거 권리증이니까 아주 귀중한 거니까 장롱 미스럽 속에 고이고이 잘 보관하고 있어야 돼. 그러면서 만들어서 줬다는 얘기야. 그죠? 옛날에는 필증 그랬는데 현행법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 등기 필정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 다음에 이 통지 그래. 뭐라고요? 통지 그래. 통지인데 무슨 통지입니까? 했더니 소유권 그래. 뭐라고요? 소유권이 변했다라는 사실을 통지를 해줘야 돼요. 누구한테 통지를 해줍니까? 했더니 지적공부 소관청 그래. 뭐라고요? 지적공부 소관청한테 통지를 해줘야 됩니다. 뭐 때문에 통지를 해줘야 됩니까? 했더니 대장과 그죠? 등기부를 어떻게 일치시키고자 통지를 해줍니다.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소유권 변경 사실 통지의 대상이 되는 등기는 모두가 뭐에 관한 등기일 수밖에 없어? 소유권에 관한 등기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죠? 그래요. 그리고 등기 됐으면 돈 뜯어내야 돼. 그죠? 돈을 뜯어내기 위해서는 과세 자료 그래. 뭐라고요? 과세 자료서부터 송부처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돈 뜯어낼 만한 놈한테 송부처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과세 자료 송부 대상이 되는 등기는 소유권 보전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소유권 보전 등기.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보전 등기 명의는 어때요? 돈 뜯을만 하지? 돈 뜯어낼만 하지?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전 등기 명의인도 돈 뜯어낼만 한다는 얘기야. 그 다음에 가등기 그래. 뭐라고요? 가등기 절차가 완료가 됐을 때 이참에 뜯어내자. 이건 어차피 본등기를 하게 될 거야. 그죠? 이참에 뜯어내자. 그래서 과세자료 송부 대상이 되는 등기는 보전, 이전, 가등기 포함이야. 그죠? 그래서
완료 후의 절차는 필통 뚜껑을 열어라 해서 필통과 이렇게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둬야 돼요. 그래서 이 얘기가 어디까지 얘기가 되냐면 225페이지까지 얘기야. 그죠? 225페이지. 거기 등기 완료 통지. 여기서 등기 완료 통지는 얘기를 안 했는데, 그래요. 그래서 필통과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되겠네. 네, 필통과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면 됩니다. 그래서 그 225페이지까지 얘기했어요. 요까지를 보고 흔히 등기 절차 총론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 절차 총론 그럽니다. 등기 절차 총론 그러죠. 그죠? 이 절차 총론은 잘 들어. 여기서부터 절차 총론은 보통 한 4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 그죠? 4문제. 3문제나 4문제 정도 출제가 돼요. 그죠? 이건 올해 32회 때도 얘는 아니야. 그죠? 올해도 딱 4문제 출제가 됐어요. 그죠? 그 다음 요 이후서부터가 이제 등기 절차 강론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 절차 강론 그럽니다. 이 강론은 무려 몇 문제? 8문제씩이나 출제가 돼요. 그죠? 아마 올해도 똑같아요. 이렇게 8문제가 출제가 됐단 말이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들어봐야 돼요. 이걸 제가 왜 미리 나눴냐면, 이거 봐요. 경우에 따라서는 등기 절차 총론은 문항수가 많이 출제가 안 돼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건 포기할 수도 있어. 그죠?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해도 성과가 나지 않으면 포기를 하란 말이야. 그죠? 그리고 나서 날 찾아와갖고 교수님 인간적으로 어디 좀 찍어주십시오. 그죠? 그럼 내가 찍어줄 테니까 그 부분만 하라는 얘기야. 그죠? 그러니까 이건 4문제밖에 출제가 안 됐으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이건 포기할 수도 있어. 그죠? 그런데 등기 절차 강론은 우수수 8문제가 거의 이쪽에서 다 나온다는 얘기야. 이건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되겠지. 그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학원에 나오고자 하는 이유야.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분배가 되는 걸 모르면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 다 해야 돼요. 그죠? 그 얼마나 무익한 거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공부를 할 적에는 이 절차 강론을 위주로 공부를 해요. 그죠? 됐어요? 위주로 하고 그 다음 시간 있을 땐 총론. 그죠? 총론을 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포기를 해. 그죠? 포기를 하고 얌마 좀 인간적으로 한 30문제 찍어줘. 이렇게 얘기를 해. 그치? 화끈하게. 그죠? 그럼 내가 찍어줄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강론을 위주로 공부를 하라는 얘기야. 그죠? 그래요. 지금 강론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죠? 강론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니다. 등기를 기능 그래요. 뭐라고요? 등기를 기능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등기를 분류를 하면 크게 무슨 등기? 사실의 등기 그래. 뭐라고요? 사실의 등기하고 권리의 등기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죠?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의 등기는 표제부 표시란에 떨어지는 등기라고 해서 다른 말로 무슨 등기? 표시 등기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권리의 등기는 가불구 상란에 떨어지는 등기라고 해서 가불구의 등기 또는 상란의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상란의 등기라고도 합니다. 지금 우리 등기법 강론이 정확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죠? 그래서 등기법 강론을 가보면 로마 숫자 1 그래갖고 뭐라고 돼 있어요? 표시 등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로마 숫자 2 그래갖고 권리 등기로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표시 등기는 토지 표시에 관한 등기하고 건물 표시에 관한 등기로 소제목으로 또 나눠집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출제자는 이 표시 등기는 거의 출제를 안 한다는 사실이야. 그죠?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법무사 시험에서는 매년 한 서너 문제 출제를 하거든. 그죠? 근데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단 한 문제도 출제가 안 돼요.
올해도 출제가 안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고자 할 적에는 이 표시 등기는 일단 만지지 마라. 그죠? 예, 만지지 말고 제가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요 등기는 그래도 해야 됩니다. 라는 것만 기억하고 들어가면 돼요. 그죠? 됐어요? 예,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두 등기로 나누게 되는데 표시 등기는 일단 건너뛰자. 그죠? 예,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권리의 등기가 있어요. 그래서 권리의 등기를 우리가 가보면 지금 이제 어디를 하는 거냐면 228페이지 제4장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권리의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권리의 등기. 그죠? 권리의 등기라고 돼 있어요. 그 1번 무슨 등기? 가장 만만한 등기인 소유권 등기야. 뭐라고요? 소유권 등기지.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뭐가 있냐면 거기 아마 제목에 소유권 무슨 등기? 보존 등기 그래요. 그죠? 권리의 등기는 이 소유권 보존 등기라는 이 등기로부터 모든 권리의 등기가 파생이 돼 나갑니다.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흔히 출발선상에 있는 등기라고 합니다. 그죠? 출발선상에 있는 등기. 영어로는 무슨 등기? 스타트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스타트 등기 그럽니다. 스타트 쓰지 마. 내가 지어낸 얘기야. 그래요. 지어낸 얘기니까 그건 쓰지 말고. 하여튼 이건 출발선상에 있는 등기야. 그죠? 그러니까 등기로 치면 대단히 중요하단 말이야. 그죠?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놈의 등기는 21회 때서부터 작년도 31회 때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됐어요. 그죠? 그러면 올해도 분명 나왔어야 될 텐데 이상하리 많지 올해는 출제가 안 됐어요. 그죠? 내년에는 반드시 물어볼 거예요. 그죠? 반드시 물어볼 겁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무려 11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됐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등기를 기초로 해서 각종 원인으로 인한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가 파생이 돼 나갑니다. 그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파생이 돼 나갑니다. 쓸데없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그죠? 그 다음에 뭐 교환을 중요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건 100년을 해봤자 단 한 자도 안 나와요. 그죠? 예, 그래요. 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매년 출제가 되는데 두 문제씩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죠? 두 문제씩 출제가 되는데 뭐가 출제가 됩니까? 했더니 여러분들 봐봐. 토지 수용 그래. 뭐라고요? 토지 수용. 그죠? 토지 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들어는 봤지? 우리 토지 수용 하잖아. 그러니까 화천대유. 그죠? 이런 게 전부 다 토지 수용서부터 출발한 거 아니야. 그죠? 토지 수용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그 다음에 내가 도로 찾아와야 되겠다고 해서 진정명의 회복 그래. 뭐라고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그죠?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건 왜 출제를 합니까? 했더니 대법원 판례 그래요. 뭐라고요? 대법원 판례가 어마어마하게 집착이 돼 있기 때문에 늘상 물어볼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상속은 너무 내용이 뻔하니까 꺼져. 그죠? 상속은 꺼지고 상속과 비슷한 놈인데 상속하고 전혀 달라. 유언에 의한 증여 그래. 뭐라고요? 유언에 의한 증여. 흔히 간단하게 말해서 유증 그러죠. 뭐라고요? 유증 그래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되지. 유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그죠? 그 다음에 환매 특약 등기 그래요. 뭐라고요? 환매 특약 등기 들어봤지? 그 단어만 들어봐도 다행인 거야. 그죠? 그래요. 환매 특약 등기. 아니 근데 이걸 들어봤으면 여러분들 혹시 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지금 몇 년째 준비하시는 거야? 이걸 알고 있으면 그렇지? 처음이야? 처음엔 다 처음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내년 봄이 오기 전에 다 이제 마각이 드러나. 그죠?
이제 사실 교수님 저 올해 7년 차입니다. 그죠? 7년 차입니다. 다 이제 실토를 하게끔 돼 있어. 판매 특약 등기. 그 다음에 신탁법상의 신탁 등기야. 뭐라고요? 신탁법상의 신탁 등기 그래요. 이 신탁 등기는 작년도에도 출제가 됐고 올해도 출제가 됐네. 그죠? 신탁 등기 출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올해 또 출제가 된 게 뭐냐면 판매 특약 등기야. 뭐라고요? 판매 특약 등기 출제가 됐어요. 이런 거 토지 수용, 진정명의 회복, 유종 이런 건 31회 때까지 낱개의 질문으로 계속 물어봤어요. 그죠? 예, 그래서 괜히 쓸데없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건 백내나 해봤자 단 한 자도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요 5가지 등기를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해 주셔야 돼. 앞으로 수업도 요 등기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할 거야. 그죠? 이 중에서 뭐가 출제가 될는지 모르지만 좌우단간 한 문제야. 그죠? 한 문제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민법 시간에 이제 공동소유 그래. 뭐라고요? 공동소유라는 개념을 배우게 될 거야. 네, 공동소유의 형태는 공유 그래. 뭐라고요? 공유. 가장 일반적인 공동소유의 형태가 되겠지. 그 다음에 총유 그래. 뭐라고요? 총유. 들어봤어. 그 다음에 합유 그래. 뭐라고요? 합유 들어봤다는 얘기야. 이거 작년도까지 계속 출제를 했고 올해도 또 출제가 되는데 올해는 공유등기를 위주로 해서 지문이 출제가 됐어. 그죠? 네. 아무튼 이거 한 문제야. 그죠?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러한 등기를 위주로 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그죠? 됐어요? 네. 이런 것을 위주로 해서 얘기를 할 거야. 그 다음에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기초해서 각종 무슨 등기? 설정 등기 그래. 뭐라고요? 설정 등기가 파생이 돼 나갈 겁니다. 그죠? 설정 등기가 파생이 돼 나갈 텐데 설정 등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했더니 용의권 등기 그래. 뭐라고요? 용의권 등기 그래요. 등기는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담보권 그래. 뭐라고요? 담보권 등기가 있어요. 용의권이라는 권리는 어떤 권리지?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뭐를? 그러니까 대책 없이 용의권이라는 권리가 뭘까요? 그랬더니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뭐를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얘기야? 목적물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돼. 목적물을. 그죠? 아니, 그러니까 법률은 정확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무 그냥 비슷비슷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목적물이 뭐야? 부동산이겠지. 그죠? 지 거야? 타인 거야? 타인 소유 부동산이야. 뭐라고요? 타인 소유 부동산. 그 대표적으로 말하면 타인 소유 토지야. 뭐라고요? 타인 소유 토지일 수도 있고 타인 소유 건물일 수도 있잖아. 그지? 그렇지? 그래요. 타인 소유 부동산을 대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를 용의권 그래요. 뭐라고요? 용의권 그래. 그러니까 타인 소유 부동산의 사용 가치 그래. 뭐라고요? 사용 가치만을 일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용의 물권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담보권은 타인 소유 부동산의 교환 가치 그래. 뭐라고요? 교환 가치만을 일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담보물권 그래요. 그죠? 됐어요? 담보물권 그래. 그러면 사용 가치하고 교환 가치를 다 지배할 수 있는 권리를 뭐라 그래? 소유권 그래. 뭐라고요? 소유권 그럽니다. 그래서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이 가치를 다 전면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해서 로마법에서는 완전한 권리다 그래서 완전권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이 용의권이나 담보권은 요 가치, 요놈은 요 가치만 지배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해서 독일 사람들은 이걸 보고 제한물권 그랬죠. 로마 사람들은 불완전한 권리다 그래서 불완전권 그랬단 말이야. 그죠? 됐어요? 그래요. 그러면 용의권에는 뭐가 있다? 용의권의 종류는 뭐가 있어? 지상권 그래요. 뭐라고요? 지상권. 그죠?
그 다음에 지요권 그래. 그죠? 별 쓸모도 없지만 지요권. 그리고 만천하가 다하는 전세권 그래. 뭐라고요?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있어요. 그죠? 그래요. 요거는 대상물이 타인 소유 토지고 이 지역권도 타인 소유 토지며 전세권은 타인 소유 토지하고 건물도 대상물이 될 수 있어. 그죠? 네, 그래요. 지상 지역 전세권 그래. 지상 지역 전세권. 그리고 비록 채권이지만, 그죠? 채권이지만 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한테 대항 또는 주장할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지게 되는 권리가 있는데 임차권 그래. 뭐라고요? 임차권 그래. 이 네 가지의 권리는 타인 소유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흔히 용의권 등기 그래. 뭐라고요? 용의권 등기 그러죠. 작년도에 출자가 됐고 올해도 또 출자가 됐어. 그죠? 올해 출자가 됐는데 전세권 그래. 뭐라고요? 전세권이 출자가 됐는데 여러분들 건물 전세권 그래. 뭐라고요? 건물 전세권에 법정갱신, 그죠? 법정갱신이라는 제도를 모르면 이건 풀 수도 없는 문제가 출제가 됐단 말이야. 금년도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민법에서 기초를 단단히 다져야 돼요. 그죠? 단단히 다져야만 풀 수 있는 문제가 한 문제 출제가 됐어요. 그죠? 이런 것들은 나오면은 자기 상태가 별로 그렇게 썩 믿음이 안 간다 그러면 찍어. 그죠? 어머니 왜 나를 요 따위로 낳아주셨나요? 괜히 조상 탓하지 말고 빨리 찍어. 그 편이 더 나아. 그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담보권에는 뭐가 있어요? 법정 담보물권인 유치권 그래. 뭐라고요? 유치권. 그 다음에 약정 담보물권인 질권.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약정 담보물권인 저당권 그래요. 그죠? 저당권 있어요. 저당권 그러면 항상 무슨 저당권 포함이다? 근저당권 포함이에요. 그죠? 그래요. 근데 지상, 지역, 전세, 임차권 다 등기할 수 있는데 유치권은 아까도 저기 각하 사유를 얘기하면서 이건 등기할 수 있는 권리다, 권리가 아니다? 권리가 아니지. 점유라고 하는 별도의 공시 방법이 있어. 그죠? 그러니까 유치권이라는 권리는 점유가 존속 요건이자 점유가 성립 요건이자 존속 요건이야. 점유를 상실하면 곧 유치권도 따라서 소멸해. 그죠? 그래요. 그 다음에 질권 그래. 뭐라고요? 질권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동산질권 그래. 뭐라고요? 동산질권. 또 하나는 권리질권 이렇게 있단 말이야. 동산질권이 뭐야? 동산질권이 전당포야. 뭐라고요? 전당포. 진짜 순진한 분들이네. 전당포를 이용해 보셨어? 아니? 아니지. 그래요. 한 번도 안 해봤어? 그래. 부잣집 따님들만 계시네. 저는 집이 워낙 어려워갖고 심지만 잡혀 먹었어. 그죠? 그렇게 아니면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거든. 그래요. 동산일권, 시계, 그 다음에 카세트 테이프, 옛날에 이런 건 심지만 잡혀 먹었어. 지금 깨순이하고 오늘 미팅을 하기로 했는데 미팅 나갈 돈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카세트 테이프를 잡혀요. 그죠? 전당포에 가서 아저씨 이거 2만 원만 주세요. 그러면 2만 원을 줘. 그럼 그거 갖고 이제 깨순이하고 미팅하러 나가고 막 그랬단 말이지. 그래. 하여튼 동산질권은 이건 점유가 성립 요건이자 이것도 존속 요건이기 때문에 이건 등기할 수 없어. 그죠? 근데 권리질권은 등기가 가능해. 그죠? 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놈도 있고 할 수 없는 놈도 있으니까 질권은 세목을 해야 돼요. 그죠? 이거 권리질권 설정 등기는 나중에 부기 등기를 할 적에 상세히 얘기를 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저당권은 당연히 등기할 수 있는 권리가 되겠지. 근저당권도 마찬가지야. 작년도도 출제가 됐고 올해도 또 출제가 됐어. 그죠? 올해도 또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 저당권에 대해서는 공동저당 그래. 뭐라고요? 공동저당에 대위 신청 그래. 뭐라고요? 공동저당에 대위 신청이 출제가 됐어요. 그죠? 출제가 됐는데 상당히 까탈스럽게 출제가 됐어요. 지문 5개를 나중에 이제 명년 1월에 가서 이제 오픈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지문이 나갈 텐데 그런 걸 확인을 해보면
굉장히 까탈스럽다는 걸 느끼게 될 거야. 아무튼 설정 등기 용의권 하나, 저당권 하나야. 그래서 저당권은 그냥 매년 출제가 되는 문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놔야 되는데, 일단 저당권 설정 등기, 그죠? 그 다음에 저당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 그 다음에 저당권 무슨 등기? 변경 등기야, 그죠? 변경 등기. 그 다음에 저당권 무슨 등기? 말소 등기, 그죠? 말소 등기. 그래서 저당권 일반에 대해서 보통 하나가 출제가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 그래. 뭐라고요? 근저당권에 관한 등기하고, 그 다음에 공동저당, 그래. 뭐라고요? 공동저당에 대해서 얘기를 이끌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게 출제가 됐다는 게 공동저당의 대위신청, 그죠? 대위신청이 출제가 됐다는 게. 하여튼 여기 소유권 보전 무조건 한 문제, 소유권 이전 등기 두 문제, 용의권 하나, 담보권 하나예요, 그죠? 담보권 하나 이렇게 출제가 되도록 돼 있어요, 그죠?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죠?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조금 쉬었다가, 그죠? 조금 쉬었다가